밤이면 총성이 울리고 낮에는 굶주림이 지배하던 땅. 희망이란 단어는 너무 멀고 내일을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세상은 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믿던 어느 날 멀리서 들려온 낯선 소리.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닌 다쳤던 마음을 두드리는 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기 시작한 순간 이곳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여정의 시작,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평화로운 제 가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라, 희망이라는 뜻이죠.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주 가끔은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남수단은 늘 회색빛이었습니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잠시나마 환희를 느꼈던 것도 잠시였죠. 그 환희는 곧 끝없는 내전과 종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총성 소리에 잠 못 이루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면 오늘 하루는 또 누가 사라질까, 누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이 생생합니다. 저희 마을은 몇 번이나 불에 탔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고 가진 거라곤 흙먼지 묻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저희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허공을 응시했고 어른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제 어린 동생도 그랬습니다. 작은 몸으로 병을 얻었지만 약 한 알 구할 수 없어 그렇게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말라붙은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그저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죠. 세상은 남수단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희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국제뉴스의 한 귀퉁이에 아주 짧은 기사로 저희의 비극이 실릴 때마다 그것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많은 나라가 주저했습니다. 위험하다, 득될 것이 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희 땅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으니까요. 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영원히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흙벽 사이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커다란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희망의 서곡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주 먼 동쪽 나라에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기적처럼 일어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어린 저는 그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그날 밤 그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그 이야기와 겹쳐지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동쪽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로 저희에게 오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두근거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침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는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빛이 과연 무엇일지 저는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저의 삶을, 그리고 저희 남수단의 운명을 바꿀 구원의 신호탄이었죠.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그 낯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그들은 저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군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보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한빛 부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던 그 먼 동쪽 나라가 바로 이곳, 저희의 절망적인 삶 속에 나타난 것이었죠. 제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기적처럼 일어섰다는,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고통받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했던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마을 어른들은 처음엔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외부인들이 저희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으니까요. 총을 든 군인이라면 을의 공포와 경계심을 갖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배신과 고통을 경험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빛 부대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총을 겨누는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석유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저희가 알던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들이 일하는 곳에 몰래 가보곤 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낯설고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고 미소조차 짓기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이 말라 헐떡이는 것을 본 부대원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시원한 물통을 건넸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 제게 세상은 늘 차갑고 잔인한 곳이었으니까요. 그의 군복에 쓰여 있던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의 땀방울이 마른 흙에 스며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희에게는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국뽕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진심, 어린 헌신이 이 땅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박히며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이 과연 저희에게 어떤 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제 마음은 호기심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메마른 땅에 한빛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잘 포장된 도로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합니다. 한빛부대가 저희 남수단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라고 해봐야 그저 흙길이 전부였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마른 날에는 먼지가 풀풀 날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외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살았어요. 필수품을 구하는 것도 아픈 이웃을 돌보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삶 자체가 고립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한빛 부대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로 보르, 피보르, 아코보를 잇는 주 보급로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500km에 달하는 도로가 그들의 손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 제대로 된 도로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치 황량한 사막에 기적처럼 오아시스가 솟아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러 갔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묵묵히 중장비를 조작하고 삽으로 흙을 퍼나르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묵묵히 해냈어요. 그들의 손에서 거대한 바위가 옮겨지고 진흙탕이 단단한 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가까이서 구경하자 한 부대원이 웃으며 저에게 안전모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위험해 아가씨라고 말했죠.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희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이웃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함성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싣고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이나 구호품도 훨씬 쉽게 저희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문득 제 동생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 동생이 아팠을 때 이런 도로만 있었다면 어쩌면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저희 남수단 주민들에게 희망의 동맥이었습니다. 끊어졌던 숨통을 다시 이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이 길을 통해 아이들은 더 먼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옥죄던 고립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물자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선물해 준 겁니다. 이 길 위에서 저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저희가 희망을 품고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빛 부대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길은 저희 남수단의 심장에 다시 피가 돌게 하는 활력소와 같았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나라라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길을 볼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길이 열리자마자 한빛 부대는 저희 마을에 임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그전까지 저희 마을의 의사나 간호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희에게 의료는 사치가 아닌 그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작은 감기에도 생명을 위협받았고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제 동생처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던 저희의 살. 그것이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 부대의 의료팀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난 생명의 전령사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 골마 터진 상처를 가진 어른들, 그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어렴풋한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빛부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은 지친 기색 없이 한 명 한 명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피어나는 희망의 기운이 온 진료소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듯이 저희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마을의 어린아이 하나가 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은 멎을 듯 가빴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절규했고 저희 모두는 그 아이가 제 동생처럼 무기력하게 저희 곁을 떠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빛부대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망설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진료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진료소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고 약을 투여하며 밤을 지새웠죠. 뜨거운 사막의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진료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한빛부대는 저희에게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저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자신들의 안위보다 저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과 진정한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술과 인류애가 이 메마른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다시 꿈꿀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저희 남수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명을 구원했고 저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은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진료소의 모습을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황금빛 들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남수단 사람들에게 식량은 늘 부족했죠. 농사를 지으려 해도 기술이 없었고 기후도 워낙 척박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거나 국제구호단체에서 보내주는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는 저희에게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식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벼농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벼가 자란다고. 저희가 알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저는 속으로 불가능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원들은 묵묵히 벼농사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논을 만들고 한국에서 가져온 벽씨를 심었으며 저희에게 모내기하는 방법, 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흙탕물 속에서 벼를 심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인상 깊었습니다. 지치지도 않는 듯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갔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낯선 방식이었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부대원들이 논을 살피는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벼가 자라는 모습을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작은 변화에도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저희에게도 전염되는 듯 했죠. 시간이 흐르고 푸릇푸릇했던 벼들이 점차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눈앞에 풍성한 벼가 펼쳐진 겁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벼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수확한 벼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근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굶주림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한빛부대는 수확한 벽씨를 저희에게 나눠주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헌신이 저희에게 생존의 지혜를 전수했고 이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벼 한 알 한 알에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과 끈기 있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저희의 미래를 밝혀주었죠. 저희는 이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신 덕분에 저희 남수단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손길로 뿌려진 기적의 씨앗이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때를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손으로 만든 가구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때 저희 마을에는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내전으로 파괴된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책이나 연필 같은 학용품도 턱없이 부족했죠. 아이들은 희망 없는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배움은 저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했죠. 꿈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한빛직업학교를 열어 저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죠. 농사일 말고는 해본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호기심은 그 불안감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직업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직업학교에서는 농업, 목공, 토목 정말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섬세한 작업은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빛부대원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제가 서툴러도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도 스며들어 포기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목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던 제 손으로 처음에는 조악했지만 점차 의자와 탁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성취감이었습니다. 삐뚤지만 제가 직접 만든 의자에 앉아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까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저희 마을의 젊은이들은 직업학교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배움에 대한 갈증과 열정으로 빛났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친구는 목공 기술을 배워 작은 가구를 만들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다른 친구는 농업 기술을 배워 자신의 땅에서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구호품에 의존하던 저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활력과 희망이 가득했죠. 저희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저희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손에 삽 대신 연필을 쥐어주었고 절망 대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맑은 눈빛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저희가 과거에 가졌던 절망 대신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저희에게 선물한 것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이 은혜는 저희 남수단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한빛직업학교에서 얻은 배움과 희망은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아이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한빛부대가 저희 마을에 온 이후로 저희의 일상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체념이 아닌 웃음소리와 생기가 가득했죠.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싶었죠. 군인들이 아이들에게 하얀 옷을 입히고 이상한 자세로 서서 발차기를 가르치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저에게 무술은 그저 폭력과 전쟁의 도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태권도 교실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매일 태권도 교실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태권 하고 우렁차게 외치며 발차기를 하는 모습은 제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에너지는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태권도 선생님으로 나선 한빛 부대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친구와 협력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법을 태권도를 통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고 아이들은 점차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죠. 저는 그들의 훈련을 보며 태권도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권도 교실의 마지막 시범이었습니다. 작은 나무판을 발로 격파하는 시범이었죠. 아이들 중 몇몇은 겁에 질려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그들의 눈빛에 어려 있었죠. 그때 태권도 선생님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안에 숨겨진 힘을 믿어봐. 그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고 아이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압 하는 작은 함성과 함께 아이의 발이 날카롭게 나무판을 강타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산산조각 났을 때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나무판을 격파하는 모습에서 저는 저희 남수단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내전과 기근, 질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죠. 하지만 저 작은 아이가 나무판을 깨트린 것처럼 저희도 언젠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태권도 교실은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길러주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발차기 하나하나에 담긴 아이들의 함성은 저희 남수단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저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정신적인 힘을 선물했습니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죠. 대한민국은 무너진 저희의 마음에 굳건한 태권도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며 제 삶에 끊임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으로 일군 작은 가게에서 남수단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한빛 부대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바라봅니다. 벌써 그들이 저희 남수단에 파병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발자취가 제 삶의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었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었으며 벼농사를 가르쳐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직업학교를 통해 저희에게 자립의 능력을 키워 주었고 태권도 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죠. 이 모든 기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직업학교에서 배운 목공 기술로 작은 가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의자와 탁자가 저희 마을 사람들의 집에 놓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실감합니다. 더 이상 제 동생처럼 아파서 떠나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남수단이 단순히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먼 동쪽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눈앞에서 펼쳐진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저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류애가 저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았습니다. 이제 남수단은 석유라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에 대한민국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빛부대가 저희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희는 이 희망의 빛을 이어받아 스스로의 힘으로 남수단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저희 남수단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희의 이 이야기가, 이 감동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에 더 큰 희망이 꽃 피우기를 꿈꾸는 그때를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